집회를 저지하던 연방요원이 진압용 무기를 발포해 20대 남성이 실명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과잉 진압이라며 관련자의 사법 절차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75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무장관이 한국의 원화가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 기초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의 외무장관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3자 회동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란 시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요원의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연방요원이 근거리에서 진압용 무기를 발사해 20대 남성이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첫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타애나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건물 앞 성난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대치 중인 가운데 연방 요원들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 한 명을 붙잡아 끌고 가자 옆에 있던 남성이 항의하며 다가섭니다. 그 순간 바로 앞에서 요원이 진압용 발사체를 쐈고 그대로 남성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요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남성의 옷덜미를 잡아 건물 안으로 거칠게 끌고 들어갔습니다. 남성의 얼굴은 피로 뒤덮였습니다. 21살 대학생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이후 6시간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얼굴을 가격당하는 과정에서 두개골도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당시 시위대가 성조기를 태우고 요원들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거칠고 폭력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요원 2명이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는 명백한 과잉 진압이며 비살상용 무기라 할지라도 근거리에서 얼굴을 조준해 발사한 건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파장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총격 사살과 관련해 법무부가 숨진 여성의 배우자를 수사하고 총을 쏜 요원에 대한 수사는 제외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일선 검사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습니다. 현재까지 연방검사 6명이 사퇴했는데 이 중에는 미네소타 연방검사장 대행을 맡았던 조 톰슨 검사도 있습니다. 그 밖에 워싱턴 DC 법무부 본부에서도 공권력 남용을 수사하는 인권침해수사부서 간부 6명이 일괄 사퇴했습니다. 연방요원 총격 사살과 관련해 이미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이 연방정부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상황. 이제 사건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거센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75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오늘 75개 국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비자 발급 중단은 정부 보조금 혜택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와 브라질, 콜롬비아와 태국, 몽골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비자는 미국 입국 단계부터 영구 거주 목적이 없는 관광, 학생, 연수, 상사 주재원 비자와 달리 처음부터 미국 이민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가족 초청, 약혼, 취업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공관에 공문을 발송해 비자 신청자의 건강과 나이, 재정 상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미국 시민들이 지불한 세금으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앞서 이뤄진 비자 심사 강화 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로 볼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
대상 국가들의 비자 심사 절차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무기한 지속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 혜택 의존도가 높은 국가 출신의 이민 신청자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국무부 자체 조사에서 한국 국적 이민자들의 공적 부조 의존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 언제라도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이민 규모는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순 감소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출신이 어디든 귀화 후 미국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if you come to America to rob Americans, we're throwing you in jail and we're sending you back to the place from where you came.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연방 보조금 횡령 사건을 직접 언급했는데 해당 사건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아이들이 다닌 흔적이 없는 유령 보육원을 이용해 급식 보조금 등 약 4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빼돌린 대형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 다수가 소말리아계 이민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는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FBI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9개 연방기관 인력을 미네소타에 투입했고 법무부는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강경 발언과 단속 강화 기조는 실제 이민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브루킹스 연구소와 미국 기업 연구소 소속 연구진의 최신 추정치를 인용해 2025년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순 이민이 최대 29만 5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의 순 이민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최소 50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는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 인구 성장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의 핵심 원인으로 아이스의 체포 추방 강화보다도 신규 이민 유입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점을 지목했습니다. 미 멕시코 국경이 사실상 폐쇄된 것과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수수료 인상, 난민과 인도적 이민 프로그램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소는 올해에도 순이민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반면 일각에서는 일부 경제학자가 행정부 데이터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연방의회 예산국은 같은 해 순이민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민 감소로 인해 2025-2026년 사이 미국의 소비 지출이 최대 1,100억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가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단한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반년새 10% 가까이 급락한 원화 가치에 대해 미국 경제수장은 저평가돼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의 견고한 경제기초 여건과 최근의 원화 가치 급락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밝혔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는데 이는 우리 정부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 시장의 투기적 수요나 심리적 위축이 한국 경제의 진짜 체력보다 과하게 반영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원화에 힘을 실어 시장 흐름을 바꾸려는 구두 개입으로도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원화 가치에 대해 직접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평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며 한미 무역투자협정의 순조로운 이행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각 14일에도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무효가 되면 엄청난 돈을 다른 나라에 물어줘야 한다며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그린란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만났는데 큰 간극을 확인하고 실무적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미국과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14일 미국 백악관에서 약 1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3자 회동을 통해 그린란드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뒤 덴마크 측은 근본적인 이견이 남아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향후 실무그룹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덴마크의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덴마크의 레드라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건설 중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에 그린란드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향해서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얻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린란드가 러시아나 중국 손에 넘어갈 거란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개썰매 두 대로는 그린란드를 지킬 수 없다며 덴마크의 안보 역량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그린란드와 그 일대의 주둔군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덴마크는 주둔군 확대가 북극 방위 강화 약속의 하나로 동맹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웃나라인 스웨덴도 그린란드의 자국군 병력 파견을 밝혔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나토의 유럽 주요국들도 그린란드에 군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속에 상하원에서 공화, 민주양당 일부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를 저지하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 의원은 어제 민주당 소속 진셰힌 상원 의원과 함께 나토 통합 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방부와 국무부가 하원이 책정한 예산을 나토 회원국의 영토에 대한 봉쇄, 점령, 합병, 군사작전 수행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린란드 병합을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랜디 파인 공화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덴마크 왕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병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획득하는 방안을 포함한 필요한 조처를 할 권한을 부여하고 병합이 완료되면 그린란드에 미국의 51번째 주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리얼 아이디 없이 공항을 이용할 경우 4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공지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선 이용 시 리얼 아이디 등 연방정부가 인증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공항 이용객은 45달러의 수수료를 낸 뒤 보안 검색대에서도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SA에 따르면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에는 리얼 아이디, 여권, 여권카드, 국토안보부 여행자 카드, 영주권 카드, 노동허가증 등이 포함됩니다. 리얼 아이디 등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 소지자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일반 탑승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이 없을 경우 45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약 30분가량 소요되는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5달러 수수료를 낼 경우 별도 신원 확인의 인정 유효 기간은 10일입니다.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이 없는 이용객은 TSA 웹사이트에 접속해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고 신원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DMV 홈페이지 또는 DMV 오피스를 방문해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치안당국 요원이 돼지 그림이 그려진 커피컵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결국 스타벅스 본사가 공식 사과하고 해당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LA 카운티 셰리프국 요원이 놀러오게 한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했다가 잔에 돼지 그림이 그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셰리프국은 해당 그림을 사법권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해당 직원은 단순히 유행하는 온라인 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지난 11일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공식 성명을 내고 스타벅스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돼지 그림은 흔히 법 집행기관을 모욕하는 데 사용되며 돼지를 그린 컵을 제공한 것은 법 집행관을 비하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는 어제 자체 조사를 벌인 후 해당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요원에게 사과했고 모든 고객은 매장에서 환영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돼지 그림은 유행하는 온라인 밈을 그린 것뿐이라며 원래 손님에게 나갈 컵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시위대의 사망자 수가 최소 3,4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 사법부는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신속 처형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이란 사법부가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 시민들에 대한 재판과 형 집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 사법부 수장은 현지 시각 14일 시위 가담자들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지금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اگر ببخشید کار دیر بشه حتی ممکنه همین کاری که امروز میکنیم 이 같은 발언은 수감자 상당수가 적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극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인권 유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는 시위 18일째인 지금까지 3,4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집계한 것보다 약 5배로 뛴 수치입니다. 미국 CBS 방송은 이란 시위 관련 사망자가 12,000명에서 2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군경이 부상자들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가 하면 시위 가담자들을 향해 중기관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의 공군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가 전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미국 관리는 영내 긴장이 고조된 것을 고려한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유럽 관리는 미국이 24시간 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입 범위와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센터메디컬이 오늘 가든그로브에서 행사를 갖고 내과와 내분비 진료 부문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메디컬 클리닉은 오늘 가든그로브에서 이현주 전문의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센터메디컬 클리닉은 앞으로 이현주 전문의가 고혈압과 혈압 관리, 당뇨와 갑상선 질환 부문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는 센터 IP와 함께 일을 하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에서 내과와 내분비내과 그 진료 경험을 살려서 지역 주민들께 더욱더 나은 의료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센터메디컬 그룹은 이현주 전문의의 합류로 한인 커뮤니티 시니어 환자들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주 전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센터메디컬 클리닉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플라스틱 재활용 성과가 처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재활용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거트 용기와 배달 음식 용기 등에 쓰이는 폴리프로필렌의 재활용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샴푸와 세제 용기 등 착색 플라스틱도 5% 수준에 그쳤습니다. 생수병이나 일부 의약품 용기에 사용되는 투명 플라스틱은 그나마 16%를 나타냈고 조사 대상 플라스틱 가운데 재활용률이 23%를 넘는 품목은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이틀 연속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내스닥이 4주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면 오늘 가장 잘 버틴 다우존스는 초반 낙폭의 87%를 막판에 회복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전망치를 웃도는 3% 증가를 기록하며 각각 18개월과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11월 소매 판매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며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소비와 끈적한 물가라는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충돌한 건데요. 여기에 대법원 관세 판결이 또다시 연기된 가운데 카시카리 여론 총재의 매파적 발언까지 겹치며 매도 심리는 어제보다 한층 더 자극됐지만 막판에 눈에 띄게 진정됐습니다. 다만 3일 연속 떨어진 마이크로소프트가 7개월 반 최저치로 후퇴한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2주 만에 전 종목 모두 동반 하락하며 부담을 키웠고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해 금융주들은 3일 연속 장을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